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수면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이 수면 리듬을 좀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성격이 좀 예민해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주말과 평일 상관없이 새벽 4시. 그래서 30대 때는 버텼거든요. 술도 마시면서 뭐 하루에 3, 4시간도 자고 날밤도 새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잠을 좀 일찍 자보자.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일찍 잠을 청하려고 누웠죠. 왜냐하면 월요일날 새날 방송도 있고 또 한 주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잠이 들어서 이제 깊은 잠으로 꼴깍 넘어갈 쯤 됐는데 지진 경보가 울린 거예요. 날밤을 꼬박 샜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 금요일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기침약을 좀 오래 먹어야 된다 하면서 지어주신 약이 항생제랑 먹으면 살짝 그 나른한 그런 약을 주셔서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약을 먹다 보니까 잠도 못 잔 상태인데 몸이 나른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옆집이 바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삿짐 빼고 짐 싸고 하느라고 아침부터 쿵당쿵당 막 소리가 나니까 행운이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행운이 칭얼거리죠. 저는 몸이 나른하죠. 잠은 못 잤죠. 뭐 주식도 매도해야 되고 매도 타이밍 잡아드려야 되죠. 또 새날 원고 봐야 되죠. 오후 되니까 또 화장해야 되죠. 막 정말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 새날 방송을 하고 돌아왔는데 밤 10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새벽 1시예요. 그래서 5시까지 날밤을 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살짝 눈을 감았는데 눈 뜨니까 5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 수면 리듬을 제가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빨리 못 찾으면 일주일 내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지진 경보 굉장히 중요한 경보이긴 한데 제가 드는 생각은 지난번에 무인기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뒤에 더 요란하게 뭔가를 과도하게 하는 느낌. 왜 12구 참사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12구 참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뭐 제야의 종소리, 뭐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 말 준비해서 뭐 명동에 인파가 10만 명이 돼서 경찰을 얼마를 배치하고 정작 해야 될 때를 하지 못한, 해야 될 때 정확히 일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더 유별을 떨다 보니까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아직 지금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20분입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 지금 빨리 녹음하면서 잠이 확 깨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자, 1월 9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장 후반경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4, S&P 500이 0.08, 그리고 유일하게 나스닥만 0.63%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 여러분 12일 날 발표됩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냥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따른 숨고르기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세뇌하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여러분 1월달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한 1월 20일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텐데 그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5%를 윗두는 수준으로 인상할 예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 물론 이런 얘기에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은요, 연준 의원들은 스탠스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여전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 윗도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했죠.
자, 그나마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아마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라고 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연준 위원들은 이런 발언들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12일 날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 지표죠. 전년 동월 대비 약간 부분 다른데요. 어떤 곳은 6.5% 상승했을 것이다. 어떤 곳은 6.6%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7.1%였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는 변함없을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11월에 대비해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자,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죠. 경제에서 전월 대비 변함없다. 전년 동월 대비 변함없다라는 것은 둔화됐다라는 의미다. 자, 대신에 이날 나온 지표 중에요. 12월에 조사한 1년 후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1월에 조사했을 때는 5.2였는데 5.0으로 0.2%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올해 경제 안 좋을 것이다 난리 부르스를 쳤던 이 주식시장이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5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엔 어떤 지수가 있어야 돼요? 2400포인트 지수가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2400 그리고 2400에서 2500 그 사이에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변한다? 증시 전망이 변한다.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의 증시 전망이 변합니다. 자, 지금 시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렸죠. 1월 효과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두진 마셔라. 그런데 왜 1월 효과라는 이야기가 생겼냐 하면 연초다 보니까 연초에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일회성 비용으로 대부분 4분기 어닝 시즌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런데 1월 달에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 다른 분기에 발표되는 어닝 시즌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한 해 시작을 알리는 1월 달이다 보니까 지나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어떤 기업이 우리는요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는데요. 올해는요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도약할 거고요. 이런 부분을 신규할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미래 비전을 전망을 보여주는 때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일회성 비용으로 평균적으로 부진하게 나오는 4분기 경제지표보다는 앞으로 전망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4분기 실적을 하회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선 전망 기대된다 그래서 주가가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JP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3년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미국 경제가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며 3월을 끝으로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런 JP모건의 그 전망도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향후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16%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12월 달에 생각했던 주식시장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쓰리는 12월 달에 이런 증시 흐름을 정확하게 꿰차고 있었죠. 1월 달 주식시장 여러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기업 실적 어차피 4분기 기업 실적 안 좋으면 앞으로 전망에다 포커스 맞출 거고 그리고 지금 연준이 계속 시장에다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발언 이유는 증시를 꾹꾹 좀 누르기 위해서 증시가 뜨거우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작년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특히 후반기에 집중이 됐었는데 제가 제동거리라고 표현했던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연준이 갑자기 지난 8월 25일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미국 경제가 고통을 겪어도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했는데 11월 말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는 75bp도 아니고 50bp도 아니고 25bp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 전망 속도를 조절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됐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는 그런데 경기 둔화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할 수 있네 없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다른 전문가들 전망과는 달리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동생인 대한민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아니면 3월 정도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가 이제 3월 달이었는데 어떤 청취자님께서 3월 이전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미쓰리가 아무리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경우의 수를 제시해 드리면서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시황을 맞추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제가 매번 다 맞춘다라고 여러분께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3월이라고 했지만 꼭 3월에 시장이 빠지겠습니까?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뜨거워지면 빨리 조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3월이라고 했지만 꼭 그래? 그럼 내가 3월 전에 주식을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맞춰서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살짝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3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뭘 해드렸냐면 올해 국내 증권사들의 1월달 증시 전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드렸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대신증권이 1월 효과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코스피가 2,050 갈 것이다.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150에서 2,400포인트 예상했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는 2,150에서 2,350포인트를 예상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은 2,400포인트까지 잡아놨으니까 아직까지 50포인트 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서 얘네가 이렇게 잡아놓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나마 예상 밴드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150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한 달 밴드를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여분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코스피 2350, 2400이 아니라 더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은 215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2350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근성이 있죠? 빨리 뜨거워지는 냄비는 빨리 식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나 뭐나 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취자님께서 1차 목표가가 왔는데 더 갈 것 같아서 홀딩을 할까 하다가 미쓰리 얘기 듣고 그냥 익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그 종목이 더 가더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두 손에 싱싱한 사과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과를 먹어야지 그리고 두 손에 사과를 쥐고 있는데
못 먹고 아까워서 계속 쥐고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갑니다. 사과가 시듭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이제는 먹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런데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 너무 좀 소중해서 못 버리고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예전에 사랑에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냥 잊지 못하고 계속 그냥 미련둥이처럼 그냥 그 여자만 바라보고 그냥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사과에 표현해서 두 손에 사과를 꼭 쥐고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사과가 시들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시들어버린 사과를 버리면 새로운 싱싱한 사과를 질 수 있는 두 개의 깨끗한 손이 생기죠. 제가 후배들한테 조언해주면서 그렇게 미련한 과거 여자에 너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여자한테 괜히 쓸데없이 너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조언을 해주면서 비유했던 표현인데요. 이걸 오늘 주식시장에 지금 표현해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종목을 갖고 계셨어요. 미쓰리 얘기를 듣고 옌병할 그냥 12월 달에 그냥 손절해 버리려고 했는데 미쓰리가 하지 말라고 바지가랑이 붙잡는 바람에 버텼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왔습니다.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죠. 야, 이씨, 이거 더 갈까 말까. 그런데 그동안 손해보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지금 일단 플러스여서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참 인간의 심리는 신기합니다. 주식이 손해볼 때는요. 빨리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속상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익 구간이 되면 팔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손해보면서 갖고 있었던 종목이 주식시장이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1차 목표가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 이상의 어떠한 그 기다린 만큼 대가를 좀 받아야지 라고 더 버티시면 오히려 1차 그 수익난 구간에 생긴 그 이익도 저는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다린 시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손절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익을 내서 손맛을 보고 매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이 생기죠. 그죠? 나는 이제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총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기회입니까? 제가 손절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손절을 하게 되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만약에 뭐 3%든 5%든 손절하면 일단 1,000만 원 밑에서 시작되는 거는 이미 패배가 됩니다. 투자자로서 이미 주식시장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 원금 1,000만 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손해보고 손절하고 손해 쥔 원금보다 부족해진 총알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매도해서 이제 그 돈으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익금을 좀 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새롭게 더 좋은 종목을 사서 팔 수 있는 그런 총알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또 이런 여유가 있어요. 야, 그래. 주식시장 빠져봐라. 내가 빠지면 더 사줄게. 이런 뭔가 주식시장 상대로 갑질할 수 있는 심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미쓰리는 주식은 심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심리다, 주식은 심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주식을 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술적인 분석하고 무슨 뭐 회사 뭐 어떤 실적 같은 거 분석하고 다 이과적으로 접근하지. 그런데 진짜 주식이 심리인 이유는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고 지금 분위기가 현재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올해는 어떤 시장이다? 주린이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맞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수면이 약간 꼬인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벽에 뉴욕 증시를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하나 나와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직 시장의 물갈이가 덜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욕심내실 때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2400포인트 갔다가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2350 갔다고 2600, 700 가지 못해요. 지금 증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방송에서 내일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연말 고비를 넘기고 1월달 효과가 없을 거라는 증권 전문가와의 예상과는 달리 미쓰리 예상대로 1월 시장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일단 현금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빠지면 내가 다시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20분 정도에 빨리 방송을 끝내려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버벅거렸는데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